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볼보 EX30을 타는 날입니다. 제 옆에 이렇게 EX30들이 질비한데 여러분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EX30 가격이 진짜 미친듯이 경쟁력 있게 나왔거든요. 일단 시작 가격이 4,755만원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트림이라서 5,183만원부터 나왔는데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렴한 건지 말씀드리자면은 기아 EV3보다 저렴해요. 풀옵션 기준으로. 그래서 다시 보인단 말이에요. 이 차 오늘 시승을 해보면서 얼마나 좋은 느낌을 전해줄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승하기에 앞서가지고 차량 색깔 같은 것들은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겠죠. 실제 도로 위에서 보는 색깔은 다르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서 봤을 때는 색깔이 오묘합니다. 오묘해요. 우리가 원래 볼보 색깔을 생각할 때는 하얀색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하얀색은 저기 있습니다. 봐봐요. 하얀색은 그냥 볼보 같아. 이 안에 디테일 요소들이 안에 검은 띠들을 많이 둘러놨기 때문에 흰색에서 많이 도드라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흰색이 제일 기본으로 예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EX30 자체의 매력이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EX30의 매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제 옆에 있는 약간 하늘빛깔이 도는 이 차, 이 EX30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테일 요소들이 가장 잘 드러나고 차의 부피감도 되게 작아 보이면서 이 차가 또 전기차라는 그런 친환경 느낌들을 가장 많이 잘 뿜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꼭 검은 차를 이렇게 또 고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검은색은 제 기준에서는 디테일들이 많이 뭉개져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검은 띠들을 둘러놓은 게 이번에 EX30의 디자인 큐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많이 뭉개놓다 보니까 차가 너무 부해 보여. EX30이 약간 컴팩트하고 귀여워 보이는 게 특징인데 검은색은 제 기준에서는 너무 무거워 보인다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고 저도 궁금했었던 뒷자리 넓이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앉았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키가 커요. 앉은 키가 188cm의 성인 남자고요. 이렇게 앉았을 때 이거는 부정할 수 없네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쉽습니다. 분명히 작아요. 무릎 공간은 조금 짧은데 머리 공간은 의외로 되게 넓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릎 공간보다 머리 공간이 넓은데 점수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 이 앉아있는 각도도 그렇고 크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릎 공간도 이 정도면 조금 타이트하지만 앉을 수 있을 정도인데 약간 아쉬운 건 그거다. 앉아있을 때 이 방석 길이가 너무 짧고 너무 떠있어. 그러니까 이 머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의자를 낮춰놨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구성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공간 자체에서 이 급에서 바라는 정도는 충분히 맞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볼보 EX30을 타고 지금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EX30을 타고 도로 위로 올라온 이 느낌 자체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탔던 볼보랑 약간 느낌이 달라요. 여기 실내에 쓰인 소재 같은 것들은 의외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시각적으로 이 소재들의 느낌들이 굉장히 달라요. 여기 위에 있는 이런 대시보드 위쪽 마감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걸 사용했고 저 앞쪽에는 하만카돈 스피커가 넓게 펼쳐져 있고 여기 옆에는 딱딱한 플라스틱인데 뭔가 안에 이렇게 재활용 소재 같은 그런 것들을 박아놨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 영상으로는 안 남길 것 같은데 실제로 마주하는 이 차의 고급감이 이런 시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되게 널찍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 차가 분명히 작은 차입니다. EV3보다 전반적으로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 앉아있을 때 약간 옹색하게 작게 느껴져야 정상인데 막상 실내에 앉았을 때 공간감도 괜찮고 이런 소재 감각들도 진짜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라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지금 제가 앉아있는 시트 색깔 같은 경우가 오묘한 하늘색 빛깔을 품고 있는데 이게 또 앉아있는 느낌까지 좋습니다. 보기에도 괜찮고 앉아있는 느낌도 좋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 스티어링 휠 위치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 크기나 약간 네모나게 생긴 이 모양까지도 마음에 들어요. 실제로 만졌을 때도 림이 약간 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하이엔드급의 고급차로 가게 되면은 이 스티어링 휠 림이 굉장히 얇아요. 그런 느낌을 적절하게 잘 전달해 주는 동시에 이렇게 조향하는 느낌까지도 조율을 섬세하게 해놔가지고 여러모로 운전하기 재밌는 감각들을 만들어놨다. 이 느낌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한다는 거는 이렇게 한 끗 차이의 만족도를 전해줘야지 비로소 프리미엄 딱지를 붙일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게 지금 볼보 EX30에서는 충분히 느껴진다는 점. 일단 파워트레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출력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오는 EX30이 익스텐디드 레인지 버전인 거는 맞는데 싱글 모터 버전만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싱글 모터가 생각보다 출력이 세요. 지금 뒷바퀴 차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바퀴 굴림인데 출력 자체가 200kW급입니다. 그러니까 마력으로換算하면은 272마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차급을 생각하면은 진짜 엄청난 수치예요. 최대 토크도 35kgm인데 이게 실제로 느껴집니다. 봐봐요. 가속 페달 밟으면 이 정도예요. 이게 실제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달려나가는 시간도 5.3초 만에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경쟁차들이 듀얼 모터를 넣은 수치 정도를 비슷하게 마크해내고 있다는 거, 이것도 아주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지점에서 약간 만족스러움이 반감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출력이 굉장히 높고 차가 조용하다 보니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어느 순간 제한 속도를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한 속도를 넘어버린 상황을 너무 늦게 캐치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계기판을 없애놨어요. 앞이 뭔가 허전하죠. 그래서 속도를 여기 있는 화면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는데, 적어도 이 정도 차급이면은 이 앞에 HUD를 넣어줬으면 어떨까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 차가 이제 경쟁할 상대라고 할 차면은 곧 출시할 미니 에이스맨 정도가 될 텐데, 미니는 기본적으로 이 앞에 HUD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가 미니가 비슷하게 인터페이스를 꾸며놨는데, 근데 HUD를 달아놨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들이 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보 EX30도 HUD만 달아줬으면은 더할 나위 없는 구성이었겠다 아쉬움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워트레인 감각은 진짜 마음에 든다. 요즘에 전기차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출력을 뿜어내는 그런 감각들도 이제는 다듬어져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EX30이 굉장히 잘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기차를 탈 때 멀미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 밟는 정도에 따라서 출력이 온오프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출력이 바로바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머리가 주걱거릴 정도로 약간 까딱까딱하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는데, 지금 EX30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엔진이 토크밴드를 그리면서 은은하게 출력이 분출되는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속 페달을 훅 밟았을 때 이렇게 은은하게 쭉 밀어붙여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니까 상당히 편안한 감각으로 차를 몰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 출력을 분출시킬 때 뭔가 급작스럽지 않고 내연기관스럽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연기관스럽게 다듬은 거는 이 회생제동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본 상태에서 회생제동을 강하게 넣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브레이크 바이어 와이어 시스템을 넣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를 내가 물리적으로 밟았을 때도 처음에는 회생제동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엔지니어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작동하는 회생제동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느껴지는 파워트레인의 전반적인 감각들은 우리가 내연기관을 탈 때 느꼈던 편안함과 완전히 닮아있기 때문에 이질감 없이 탈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점들은 테슬라가 회생제동을 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랑 상반되기 때문에 테슬라보다도 훨씬 좋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파워트레인보다 더 칭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차의 하체 감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볼보의 SUV 하체 감각을 한 번도 좋다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볼보가 진짜 이상하게도 세단들, 무게중심이 낮은 차들은 되게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한 하체 감각으로 꾸며놓는데, 그 반면에 무게중심이 높은 SUV들은 굉장히 하체를 단단하게 조율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되게 1차원적인 세팅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SUV를 세팅을 가장 잘하는 브랜드가 어딥니까? 레인지로버 보면은 굉장히 부들부들한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서스펜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차체를 잘 지탱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UV를 만들 때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볼보는 완전 상반되게 딱딱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체를 굉장히 1차원적인 측면에서 세팅을 해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흔들림만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EX30을 타면서는 그런 야들야들함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체는 또 잘 잡아줘. 이렇게.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레인지로버 같은 거는 워낙에 비싼 차다 보니까 에어 서스펜션을 넣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었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한 측면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에어 서스펜션도 없고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안 넣어놨는데 기본 세팅 값을 이렇게 절묘하게 잡아놨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지금도 요철 구간 지나가는데 이런 잔진동들 싹 다 잡아주고, 시내 구간에서 과속 방지턱을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큰 요철들을 넘어가는 그런 순간들에서도 생각보다 편안함을 잘 유지해주고 안정감도 동시에 가지고 간다는 게 굉장히 크게 칭찬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고속으로 속도를 높였을 때도 이 차가 휠베이스가 짧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안정감을 크게 가져간다는 게 또 되게 놀라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진짜 이 하체 세팅 하나만큼은 우리나라 어떤 분들이 타셔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세팅이고 우리나라 환경에 되게 잘 어울린 세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치명적으로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66kWh의 배터리 용량을 채우고 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근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큰 용량의 배터리를 넣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아 EV3가 기본적으로 80kWh가 넘는 배터리 용량을 채워놓고 500km가 넘는 주행 가는 거리를 달성을 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EX30이 달릴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환경부 기준으로 350km를 인증을 받았는데, 솔직히 제가 이전에 전기차를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350km가 넘으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너무 많은 차들이 400km를 넘기고 출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준치를 조금 더 높여서 400km 이상은 달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온 주행 가는 거리를 요즘 같은 때에는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EX30 같은 경우에는 저온 주행 가는 거리가 여기서 18%가 깎여서 300km대 초반밖에 기록을 못 한다는 것도 약간의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치명적인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의 생산자를 아마 이 영상 빼고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줄 거라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브램트 배터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많이 알아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브램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지리홀딩스 안에 있는, 지리그룹 안에 있는 배터리 팩 제조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셀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팩이 지금 중국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이름을 들었는데 기억도 못할 정도로 소규모 영세한 제조사의 배터리 셀을 넣어놨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더 아쉬운 거는, 분명히 저렴한 배터리 셀인데 그렇다면은 더 큰 용량의 배터리라도 넣어줬으면 아쉬움이 덜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쯤에서 오늘 EX30의 시승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솔직히 많은 부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가격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세상에 볼보에서 만든 이 정도 차급의 전기차를 고작 4,755만원에 출시할 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심지어 그 기본 트림만 고르더라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보이는 T맵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안전사양들도 상위 트림과 완전히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쉬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울트라 트림 같은 경우에는 5,183만원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하만 카돈 스피커랑 위에 이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까지 장착을 해준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울트라 트림을 선택하더라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가격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EV3가 풀옵션으로 갔을 때 5,260만원입니다. 그걸 생각해보면은 꿀릴 게 없어요, 여러분. 볼보라는 이 브랜드 네임 밸류가 있는데, 지금 이 차를 타면서 느끼는 전반적인 감각, 주행 가는 거리를 빼놓고서는 전반적으로 EV3보다 다 괜찮은 감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라워요. 아마 올해에 이 볼보가 차를 제대로 많이 팔아보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저희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